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해군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함정의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는 MRO, 그러니까 유지정비 산업입니다. 우리 조선업은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고 최근에는 해외 해군이 우리 조선소의 정비 역량에 관심을 보이면서 실제 협력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부산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산이 이 새로운 산업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선급 동현철 팀장 그리고 HA중공업 특수전부문 이정욱 상무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 해외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정비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군이 우리나라 그리고 부산과 같은 항만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동현철 팀장님 말씀 이어갈까요? 네, 해외 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은 꽤 균형 잡힌 항만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부산, 동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이 만나는 지점이 있고요. 서태평양으로 또 진출도 용이합니다. 해군의 입장에서 정비와 작전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부산은 정비를 하고 빨리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강점도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7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 항만입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더라도 약 22,488만 TEU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부품이 들어오고 보관되고 정비에 활용되는 이런 흐름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게 실제로 MRO의 좋은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기반입니다.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정비 인력이 항만 인근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네. 웬만한 정비는 한 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해군이 보는 거는 단순히 정비를 하기 위한 기항지가 아니라 정비를 하고 나서 이를 투입시킬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가 왜 부산이 유리한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환적 항만으로 유리한 조건, 이 지정학적인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상무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 팀장님 말씀처럼 부산은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산업 기반적으로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과 함께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MRO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O 사업은 계약 전에 정해져 있는 조건에 따라 새로 배를 짓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계약 시에 일정 부분에 대한 수리를 어떻게 하기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MRO 진행 과정에서 많은 수리 요소가 변경이 됩니다. 추가가 되죠. 네네.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추가 소요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리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중간에 발생되는 많은 변수들을 이 조선소가 완벽히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계약 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이와 같은 조선소의 신뢰와 더불어 부산 지역에는 충분한 노동력 그리고 산학, 연구기관, 함정 정비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호한 협력업체와 조선소가 강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많은 강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선박을 건조할 때는 예상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에 고장났다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여기도 고장났어요, 저기도 고장났어요, 여기도 보수해야 돼요. 이러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이제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거기가 부산이다. 이런 말씀. 그 함정 정비가 조선소뿐만 아니라 그 조선 기자재와 협력업체가 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조선 기자재 업체, 협력업체 부산에 참 많지 않습니까? 지역 생태계가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정 MRO라는 것은 단순히 선박을 수리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좀 다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박 MRO라고 하면 선박이 고장난 이후에 아니면 특정한 결함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함정의 경우에는 고장난 이후에 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군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고요. 아하. 그런 전력 손실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정 MRO는
고장나기 전에 함정이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함정 MRO는 함정 전문 기관만이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비 업무는 조선소 단독으로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수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협력 업체, 또 기관들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강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은 조선 산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글로벌 해군이 요구하는 높은 기술 수준과 품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각사에서 기술력이나 보안 체계, 전문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추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안보를 지키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고장나기 전에 협력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 지역산업 생태계 어느 정도 준비가 있다고 보시는지 동 팀장님 말씀 이어갈까요? 부산의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들은 함정 MRO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꽤 경쟁력이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함정 MRO 관련해서 특이한 건 이게 단순히 조선소와 정비업체가 하청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비 중에 설계 변경 소요가 발생을 하면 기술 검토, 부품 조달, 현장 개조, 성능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협업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자재 업체들이 이미 해군이나 한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의 국방 규격에 맞는 부품들을 이미 납품해 왔고요. 이게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품질 보증, 이력 관리 그리고 기술 자료를 포함한 분수 조달 체계를 이미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국내 해군 함정의 건조나 함정 정비를 통해서 많은 부품들이 현재 국산화가 되어 왔고요. 네네. 일부 전자체계나 무장체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들에서 부품들이 선체, 기관, 전기 쪽은 국내에서 이미 조달이 가능합니다. 네네. 종합해 보면 조선 기자재 생태계는 이제 단순한 고장 정비를 떠나서 효과적인 함정 MRO가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업계에 계시니까 이상무님도 그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MRO 한다 그러면은 몇몇 업체들이 그냥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입찰이 일단은 공고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미 해군에서 올해는 어떤 배를 수리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띄우죠. 그리고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럼 그거를 보고 저희 도쿠의 사정을 보고 저희 도쿠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신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사이에 도쿠가 비거나 여러 가지 공간이 비는 공정상의 이유로 그쪽에 미국에서 나오는 MRO 시장과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맞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수주를 하는데 그거를 할 때는 관련된 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협력업체나 기관들에서 이 수리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우리 회사의 여력이 닿는다면 네. 그 입찰에 중점적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고 네.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입찰에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래요. 하긴 근데 군함 정비라는 게 일반 선박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안 구역도 있어야 되고 출입 통제도 해야 되고 동선 분리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동 팀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함정 MRO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항구에 배만 정박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인력, 부품 모든 흐름을 다 관리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단순히 항만이라는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설 및 정보 보안 시스템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이 분리돼야 됩니다. 민간 선박 구역과 군함 구역이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되고요. 네. 24시간 출입 통제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입문만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출입 관리 및 추적 관리까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시설 보안도 강화돼야 됩니다. CCTV나 야간 조명 같은 항만 보안 시설을 강화시키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까지 전문화돼야 됩니다. 한국 해군의 시설 보안 규정은 물론이고
MRO 대상 함정을 위탁하는 해당되는 국의 나라의 항만 보안 시설과 항만 보안 규정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입니다. 정비 과정 중에는 설계 자료나 장비에 대한 정보가 서로 오갑니다. 전산망에 대한 분리나 접근 권한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네네. 단순히 IT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보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산은 시설을 갖춘 항만일 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시설 보안과 정보 보안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또한 역량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도 같이 좀 협력을 또 해야 되겠군요. 네, 그죠? 당연합니다. 해군에서는 그럼 계속 그 상주하면서 좀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군 함정 같은 경우는 예. 현지에서 파견된 미국 국적의 검사원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 규정은 철저히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보는 거죠. 예. 업계에 계신 분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미 해군 MRO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필수 라이센스인 MSRI 함정 정비 협약을 맺기 위해서 미 해군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심사단은 미 해군의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미 해군 범죄수사국 보안 전문가들까지 와서 우리 영도조선소를 직접 실사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에서부터 생산 절차는 물론이고 보안 규정, 시설 통제, 감시 시스템, 기술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조선소의 모든 절차와 이행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심지어는 조선소 내에 있는 CCTV가 중국산인지 아닌지, 또 이 CCTV가 보여지는 각도에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네. 또 항만 테러 발생 시에 대비 태세는 물론이고요. 하도급 업체의 재무 상태, 또 숙련공들의 이력서까지 세세하게 들춰봅니다. 일예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휴지통은 어디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 해군 일감을 수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군함을 받는 것을 떠나서 네. 조선소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또 저희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미 함정 MRO 사업들을 계속 활성화하려면 부산시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그만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선소는 신조 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300m가 넘는 도크를 관리하는데 새 배와 종전에 건조했던 배 사이에 3일에서 4일 기간 사이로 그 공정이 굉장히 치밀하게 돌아갑니다. 네네. 하지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RO 사업이라는 거는 기간이 마냥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MRO 전용 부두를 부산시에서 마련해 주시면 그 MRO를 위한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뭐 말씀을 살짝 해주셨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기업이나 검사기관, 관계기관 모두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뭐 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함정 MRO는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비를 분해하고 시한산 품목 등을 교체를 하고 재조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나 추가 정비에 대한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 비계획 정비가 발생을 하고 그 진행 여부를 선주 쪽에서 즉 미군 쪽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공정이 멈추질 않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모든 일정인들이 다 뒤로 밀려지게 네네. 됩니다. 그리고 검사, 즉 성능시험의 측면에서 봐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비 행위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조선소나 기자재 업체가 사전 확인이나 사전 검사 등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성능시험을 확인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져야지 문제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정비 기간이 짧고 비계획 정비건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결국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최종 성능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소나 정비업체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비를 실시하고 추가 정비 소요는 선주를 통해서 빠른 결정을 하게 하고 정비 마무리 단계에서는 충분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최종 검사가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거죠.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시스템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적절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뭐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나요,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정비를 하는데 발견되는 어떤 고장이나 손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조선소와 감독관과 검사기관 또 기자재 업체 빨리 모여서 그 범위를 빨리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갈 건지 정비를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그에 대한 어떤 행정 소요들이 가장 최단기간 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이제 미군의 MRO를 우리가 좀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런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 뭔가 어떤 정책적인 파트 그리고 부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 해군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방사청과 해군 또 수요부대와 또 검사기관 또 그리고 조선소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네. 미 MRO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그 수리 요소라든지 많이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는 해결을 뭐 그 지연될 정도로 뭐 해결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감독관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뤘었던 그 업무 절차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미 해군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 사업이 좀 추진된다면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항만 운영의 어떤 충돌이랄까요?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동 팀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을 현재 단계에서 미리 다루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정 MRO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과제는 보안입니다. 군함은 사진 촬영이나 출입 정보 등 보안에 대단히 민감하죠. 네네. 따라서 물리적으로 민간구역과 민간선박구역과 군함구역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민간선박과의 통항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은 워낙 물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군함으로 인해서 기존 상선 통항에 방해를 받는다면 향후 MRO를 진행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전용 구역을 설정하고 상선 통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MRO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군함이 입항을 하고 CCTV가 설치되고 야간 조명이 설치되고 출입 통제 구역이 설정되고 평소에 없었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럴수록 정부나 관련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설명을 하고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소통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도 좀 업체에서는 애매할 것 같고 군 측에서도 이게 보안시설인데 그냥 막는다고 이게 좀 불협화음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또 항만이라는 데가 상선이 위주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운영상의 충돌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소통도 필요하고 어떻습니까? 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미 함정뿐만이 아니라 한국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민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또 보안 구역을 설치해서 상선과 방산 부분을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보안 문제보다도 사실 지금은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이런 큰 미국 함정같이 큰 배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분들과의 갈등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큰 소음을 내는 부분이 결국 발전기와 엔진 테스트 과정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런 소음들을 줄이기 위해서 엔진 테스트 시간은 소음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낮 시간에만 주로 집중을 하고 또 선체 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분진을 막기 위해서 방진망 보호 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함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함정에 계속된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배 자체의 엔진을 돌려서 엔진이나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 전기를 대체하는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기존 한국 함정은 440볼트의 전원을 쓰지만
미 함정은 505볼트의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엔진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조선소 도로를 다 뜯어내고요. 그 밑에 전력 새로운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505볼트의 전원을 끌어쓰기 위해서죠. 이렇게 조선소도 사실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MRO 사업이 결국 국가 경제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인식과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네. 앞으로 지자체와 조선소 그리고 주민분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갈등을 좀 조정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도로가 뜯기고 그 안에 뭐 선이 깔리는데 이게 뭐를 하는지, 그 안에서 정말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데 이걸 뭘 하는지. 그런데 좀 더 이제 업체에서는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도 좀 같이 좀 나서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 항만 정비도 요즘은 정말 최첨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이 그렇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 기반 정비 아니면 예측 정비 이런 거 군에서는 CBM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상태 기반 정비라고 하고요. 네. 장비의 운용 및 정비 데이터를 보고 언제 고장 날 것인지를 예측해서 정비 시점과 그리고 부품 보급 계획까지 수립하는 통합 군수 전략을 뜻합니다. 예. 이게 고장이 언제 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요? 맞습니다. 나옵니다. 상태를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런 걸 꽤 오래전부터 제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해군도 2, 3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 정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CBM 플러스를 적용을 하는데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각 단위 부대에서 신청한 대상 장비를 분석하고 그것을 신뢰 기반 비용 분석을 통해서 최종 장비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그 해당되는 장비의 운용 및 정비 기록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예측 정비를 위한 초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플랫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군과 조선소와 협력업체 검사기관이 다 따라 놀고 있다는 거죠. 보안이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형태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호 간의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산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AI와 같은 어떤 첨단 기술 도입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기술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대 해군력 운영에서 함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기반한 예측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네네. 기존의 함정을 수리할 때는 어떤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수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정비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곧 CBM 플러스 생태 기반 예측 정비라고 합니다. 미국은 말씀한 대로 이미 이 정비 전략을 공식화해서 채택했고요.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 기반 예측 정비를 위해서는 함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장비, 기술,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서 생태 기반 예측 정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확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군수 데이터 수집 체계나 민군 산업계와 연구소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CBM 플러스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최첨단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업체와 검사기관 입장에서 최근 현장에서 좀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상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MRO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네네. 저희 HJ중공업은 국내 최초 해양 방위산업업체로 지정돼서 그동안 대형 수송함, 공기부양정, 고속함정 등의 창정비와 성능 개량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국내 함정의 MRO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그 역량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MRO 시장도 그와 관련된 것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미 해군의 MSRA라는 자격을 취득하면서 아주 까다로운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함정은 국내와는 전혀 다른 전력 설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새로운 전력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설비도 완전히 개조했고 네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임직원들은 글로벌 MRO 사업은 국내 MRO 사업과는 좀 다른 영역이다.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선진화된 그 시스템 이게 없으면은 아예 물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기관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외 함정에 대한 MRO가 부산에서는 이제 막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장 엄청 많이 바뀌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체감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업무 관련자나 유관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앞서 HJ 이정우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RO를 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과 조선소가 MSRA라고 하는 함정정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네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함정정비를 위한 한 단계 높은 변화와 발전은 이미 진행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군수지원함과 같은 지원함정은 일반 상선처럼 네네. 미국 성급에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요. 한국은 지원함이라 하더라도 해군 함정의 경우 성급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런 미국 함정의 경우 본국에서 직접 파견된 미국 국적의 검사원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그리고 정비를 참관하고 그리고 추가 정비에 대한 소요 판단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계획 정비가 발생을 했을 때 결정이 빠르다는 뜻이고요. 네네.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공정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일정 관리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직 시작은 했지만 그 변화를 느끼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런 현재의 변화 발전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MRO 시스템을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면 앞으로 MRO 성패를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군 함정의 유지 보수 이제 막 시작 단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근데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언론의 노출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예, 마스가부터 해가지고 미군의 MRO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이게 이제 나아지는 시점 그리고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국 MRO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2024년부터입니다. 예. 지난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연말에 미국 MRO 사업을 첫 수주를 했고요. 올 초에 미 해군의 MSRA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대형사들이 저희보다 먼저 MSRA를 땄지만 네. 저희와 비슷한 시작 단계로 보입니다. 그 조선 사업은 대표적인 천수답 사업이긴데요. 이것은 해군 시황에 따라 일감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수주 사업이자 해운업의 후방 산업입니다. MRO 사업 역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미 해군 수요에 의해 일감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측에서는 계속 MRO 물량이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또 군수지원함 신조건조까지 우방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MRO 시장이 시작 단계인 점이라고 감안할 때 시민들께서 직접 큰 변화를 느끼시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감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라면 몇 년 정도 까지는 안 되겠죠. 지금 해군도 그렇고 그만큼 또 파고도 있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굉장히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 체감할 수 있는 시점 언제라고 보세요, 팀장님? MRO라는 것은
대형 조선소만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를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 시점이 언제쯤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올해다 내년이다 말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참 이슈였던 마스가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도 이슈죠. 예, 네. 맞습니다. 혹자들은 이게 한국 업체가 이제 드디어 미국 조선업에 들어갈 발판이 됐다라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조금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이익을 위해서 꺼내든 신보호주의의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MRO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 MRO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MSRA라고 하는 자격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몇몇 중소조선소나 아니면 그 관련되는 중소조선소나 정비업체까지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냐 아니면 몇몇 큰 플레이어들에게만 좋은 구조냐 네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낙관하는 것도 좋지만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함정 MRO의 우선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시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부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본 도쿄만에 있는 요코스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네. 요코스카 도시는 인구이 40만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 해군이 이것을 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거점 지역입니다. 네네. 미 함정의 MRO 사업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요. 물자 보급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1,000명이 넘고요. 2만 4천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 인력 그리고 그 가족들이 소비 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스카시 역시 각종 유지보수 사업, 하도급 계약을 통해 간접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 파급 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코스카시 상공회의소가 미 해군기지 비즈니스 교류 사업을 통해 기지와 시내 상점을 연결해 줄 정도입니다. 네. 부산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MRO가 단순히 조선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기자재 공급망이나 플랫폼 구축을 떠나 주민들이 먼저 인식을 바꿔야 되는 인식적 기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대형 조선소가 먼저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함정 MRO는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력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됩니다. 이런 건 규모 있는 조선소가 선제적으로 리드할 때 속도가 납니다. 동남권만 보더라도 하나조선, 하나오션, H현대, K조선, HJ중공까지 많은 조선소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MSRA 같은 자격을 갖춘 대형 조선소들이 싱가포르나 일본들과 경쟁 지역하고 붙어서 MRO를 수주하고 나면 그 다음 이러한 협력 체계가 가동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대형 조선소가 전체 일정과 품질 그리고 시설과 정보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기준을 잡고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조선소나 정비업체가 정비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기자재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정비 기간도 줄고 품질도 향상되고 같이 이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는 거죠. 대형 조선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조선소 그리고 정비업체까지 협력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연결들이 쌓이면 그게 결국 부산 MRO의 뼈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동현철 한국선급 함정사업단 함정검사팀장 그리고 이정우 HJ중공업 특수본부문 상무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